안녕하세요. 주니어 북튜버 김채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블레디 미카코 작가님의 나는 옐로의 화이트의 약간 블루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책 제목을 듣고서 왜 스스로를 색깔로 칭했을까? 그것도 세 가지씩이나 되는 색깔들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몇 페이지 안 되어 그 해답이 나오는데요. 제목은 작가인 미카코 씨의 아들이 노트의 한 편에 써놓은 낙서와도 같은 글씨였죠.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건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아들은 아일랜드인인 아버지와 일본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학교 랭킹 1위인 가톨릭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구 밑바닥 중학교, 그러니까 이전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던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아들은 이곳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머니 미카코 씨와 공유하는데요. 그렇게 공유된 일들이 이 책에 쓰이게 됩니다. 겪게 되는 일들에는 인종차별이나 계급 간 차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선 아들은 혼혈로서 영국 중학교에 다니며 뮤지컬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때 다른 역할을 맡은 이주민 친구 다니엘이 같이 뮤지컬을 준비하는 흑인 여자아이가 춤을 잘 못 추자 정글의 원숭이라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합니다. 또한 아들에게도 인종차별 발언을 하고요. 여기서 아들은 어머니인 미카코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후 우연히 뮤지컬에서 다니엘을 도와주게 되고 다니엘과 자신이 최악의 적 아니면 최고의 친구가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들은 무지한 사람한테 가르쳐야 할 게 잔뜩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나중에 결국 그들은 최고의 친구가 돼요. 저는 그 모습이 무지로부터 비롯된 것은 바로잡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책 중간에 다니엘이 종종 무심코 차별적인 발언을 해 친구들에게서 소외되는데요. 어떻게 소외가 되냐면 SNS로 그가 한 말을 올려 조롱한다거나 체육복을 훔치는 등 쉽게 말해 왕따 같은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를 들은 어머니 미카코 씨가 사람들은 남을 괴롭히는 걸 좋아한다고 하자 아들은 나는 인간이 타인을 괴롭히길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벌 주는 걸 좋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후 구절을 듣고서 떠오른 게 혹시 여러분은 인터넷으로 정의구현이라는 말을 본 적이 있나요? 인터넷을 하면서 올바르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을 다 함께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이게 바로 정의구현이다 라고 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것에 대해 뭐라고 하기엔 올바르지 않았던 처음의 행위에도 잘못이 있고 근데 이게 사실 반성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는 것인데 그걸 만회할 기회까지 박탈해버리는 건 모두에게나 너무 엄격한 사회가 되어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에서 나온 여러 사건들 중 주변 학교에서 사라진 여자아이의 행방을 찾는 에피소드도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에선 그 여자아이를 아는 친구들이 그녀는 원래 자주 그랬으니 금방 돌아올 것이다 하며 무던하게 넘겨버립니다. 심지어는 그녀를 찾는 기사에는 몇 번이나 실종되었던 아이라는 댓글과 몇 번이 사라졌던 저런 아이들을 약을 하고 나쁜 일에 휘말려 성적 착취를 당하고 있으니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댓글이 달리는데 모두 좋아요가 달리더라고요. 그걸 본 미카코 씨는 좋다니 대체 무엇이 그렇게 좋다는 말인가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인터넷으로 이런 댓글도 본 것만 같았어요. 전자 같은 댓글을 더 많이 보았는데 그만큼 더 비난을 받기도 쉬운 그런 종류의 댓글이고 근데 사실 전 후자의 댓글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종된 아이를 안타까워하는 것은 맞는데 그의 이 아이를 향한 게 아니라 특정한 곳에 사는 사람들을 일반화하여 동정과 연민을 드러내는 것만 같아서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일 수 있죠. 그러나 어떤 것이든 간에 실제로는 여자아이가 살던 동네가 그저 평범하게 학교에 다닐 수도 있고 친구들과 놀러 다닐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타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댓글과도 같은 건 누구나 볼 수 있어. 그게 남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책에서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 부분을 알려드릴 건데요. 미카코 씨가 아들에게 너를 체외수정으로 낳았다고 밝히는데요. 아, 여기서 체외수정이란 몸 밖에서 정자와 난자를 만나게 해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들은 아들이 개의치 않아 하며 모두 다른 게 당연하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당장 방문을 열고 나가 만나는 가족과 저도 다르고요. 지구 반대편에서 자고 있을지 모르는 사람과 저도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범줄 이야기 해볼까요? 우리는 성별이 다를 수도 혈액형이나 피부색 또는 눈동자색까지도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른데 우리 스스로를 몇 가지 범주에 가두어서 서로를 미워하는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 않을까요? 후반으로 가면서 아들은 다른 사건을 겪으며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제목이 왜 옐로에 화이트에 블루일까 했죠? 옐로와 화이트는 다들 짐작하셨다시피 어머니와 아버지의 피부색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블루는 처음에 아들이 분노라고 알고 있었던 것인데 학교에서 블루는 슬픔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외모의 블루가 슬픔이라는 걸 배우기 전인지 후인지는 아들만이 알고 있고요. 마지막에 아들은 이제는 블루가 어두워 보인다며 다른 색깔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걸 읽고 나서 저는 아들이 이젠 자신의 정체성을 좀 더 알아가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색깔이 어떤 것인지는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읽으며 그 색깔의 의미를 몸소 느껴보셨으면 하거든요. 여기까지 오늘의 책 나는 옐로에 화이트에 약간 블루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다음 시간에 만나요.